여야 의원들이 나누는 허심탄회한 토크 여의도 펀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그리고 오랜만에 방송 출연하셨죠. 미래통합당 김정재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후폭풍. 저희가 5일장으로 장례를 치렀고 그리고 월요일에 연결식까지 마쳤는데 아직까지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확실히 후폭풍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박원순 전 시장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고 지금 정치권이 상당히 시끄러운 상황인데 각 당이 어떻게 상황을 수습을 하고 있는지 분위기를 좀 먼저 들어보고 싶거든요. 일단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단 장례가 끝이 났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단체를 비롯해서 또 정치권에서도 많은 논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많은 국민들께서 박원순 시장님의 장례는 다 끝이 났지만 그 이후에 남는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 예. 또는 밝혀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도 여러 가지 가능한 범위 내 진상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 차원에서도 뭔가 진상조사에 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오늘 이제 11시에 서울시에서 예. 이제 입장 표명을 했고 또 오전에는 저희 당 대표가 이제 사과 했죠. 성명을 했죠. 필수적으로 추후에 후속 조치는 반드시 있을 거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그 공천 과정에서도 민주당의 후보들 공천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예. 성인지 감수성 이제 교육을 그 바쁜 와중에도 해왔고 어떻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당에서 두 번 다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을 하는 것이 저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준비들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적절한 시점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 국민들께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통합당은 현재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네, 먼저 뭐 권력형 성범죄 의혹을 갖고 극단적 선택을 한 박원순 시장인데요. 예. 이제 장례는 치러졌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이 무엇보다 먼저 그 진상 규명입니다. 상 중에는 박원순 시장이 미화되는데 급급했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우조교 성희롱 사건의 뭐 최초 여성을 변호한 그런 사람, 또 젠더 특보를 둔 어떤 페미니즘의 상징으로 그냥 미화되기만 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모든 국민들,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그 슬픔을 넘어서 굉장히 분노를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는 좀 그만둬야 될 때고요. 이 호된 역풍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진상조사에 저희가 그 좀 모든 그 힘을 모아야 되는데요. 저희 당에서는 지금 어제도 요구를 했지만 먼저 예. 일단 상임위 차원에서는 청문회 요구하고 있고요. 해당되는 지금 그 상임위들이 많습니다. 이 박원순 두 가지가 지금 진상 규명이 돼야 되는데 예. 또 차후에 논의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 피소 사실, 고소한 사실이 박원순 시장에게 알려진 이 과정. 도대체 경찰에서 알려줬냐, 청와대에서 알려줬냐 이런 것들이 다 엮여져 있기 때문에 운영위, 또 행안위, 여가위 등등 모든 상임위가 연석회의를 하자 그런 지금 제안도 있고요. 예. 지금 오늘 우리 그 원내대표께서는 더 이상 경찰에 맡길 수는 없다. 그래서 공소권이 없다고 하니 이제는 검찰로 넘겨서 제대로 수사를 해라라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예. 근데 가장 놀라운 거는 뭐냐면 오늘 그 민주당의 당대표이신 이해찬 대표께서 지금 사과를 하셨습니다. 예, 더불어서 뒤늦은 사과였어요. 처음에 이틀 전에는 이 사건이 나자마자 이런 그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기자의 질문에 국민을 대신한 기자의 질문에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것부터 사과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번에 피해자에게도 사과를 해야 되는데 이틀 뒤에 첫 번째는 대변인을 통해서 사과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오늘 드디어 사과를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사과문을 보면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문제가 좀 많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진상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럼 뭘 하라는 겁니까? 당연히 국회에서 진상조사에 나서야죠. 그래서 진상조사는 모든 것을 서울시로 밀어버렸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조사를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 조사하는 기관으로 서울시로 모든 밀었다는 거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이건 적절하지 주호영 원내대표가 않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이건 했죠. 적절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더 놀라운 게 여전히 피해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피해 호소인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예. 이 말은 뭐냐면 여전히 그 피해를 호소할 뿐이지 직접적인 피해는 아직 검증도 되지 않았고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마치 지금 이 추행을 당한 이 피해자를 마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대표께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과거의 전례와는 다르죠. 예전에 뭐 N번방이라든지 장자연 사건이 터졌을 때는 당연히 피해자라는 용어를 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왜 박원순 시장이라는 그런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의 이런 권력형 성범죄 앞에서는 왜 그 피해자한테 피해자나 단어를 못 쓰는지 예. 정말 집권 여당이 아직까지도 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이번에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셔서 우선은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그 피해자라는 단어 대신에 지금 이해찬 대표가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쓴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좀 약간 아무래도 판단을 유보하는 의미가 담긴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상당히 이제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좀 난감합니다. 예. 난감한데 일단은 당에서 공식적으로 피해자가 아니고 피해 호소인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부르는 것은 말하자면 피해자라고 특정을 했을 경우에는 박원순 시장이 가해자로 말하자면 확정이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이 문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든 당에서 하든 검찰 경찰에서 수사를 하든 또는 어떤 특검을 통해서 하든 어떻든 간에 이 밝혀내야 될 점의 최종적 법적 책임자는 박원순 시장이고 예. 그다음에 혐의를 최종적으로 입증하고 혐의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그 종착지 또한 이제 박원순 시장인 것이죠. 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확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절차와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최종적 책임을 져야 되는 박원순 시장이 지금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이제 피해자라고 이제 했을 경우에는 박원순 시장의 혐의를 확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신중한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박원순 시장의 말하자면 유가족들도 계십니다. 슬픈 일이죠. 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슬픔의 터널 한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당에서는 일단 뭐 피해 호소인, 뭐 피해 호소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저는 이것은 그냥 뭐 표현상 또는 절차와 과정상 그렇다는 것이지 저희 당이 그동안 여성 문제, 여성 인권 문제,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 문제, 여성들의 권리 문제 이런 것에 저희들이 천착해와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여성들이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 이것을 중요한 가치로 추구했던 정당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저희들도 이제 굉장히 많은 성찰과 반성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다만 이것이 이제 절차와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현 단계에서 이제 당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피해 호소인이든 피해자든 어떻든 저는 우리 당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피해자 중심주의는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있다. 추후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그 원칙을 가지고서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보완을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성 최고위원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전부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게 어떤 공감대가 있는 거는 맞다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그것은 이제 당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예. 했는데 어떻든 정황상 이 분명히 뭔 일이 있긴 있었을 거다라는 이제 정황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것조차 저희들이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네. 다만 이것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확정하고 특정하는 일이거든요. 예. 그러려면은 확정을 하려면은 절차와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그냥 돌아가신 분을 피해자로 확정을 해버리게 네, 되면 알겠습니다. 그 유가족들도 이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피해자다, 피해 호소인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든 피해자 중심에서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가지고서 처리를 해 나가겠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 의원님. 네, 피해자 중심주의면은요, 피해자라고 그냥 해야죠. 예, 이렇게 뭐 애둘러서 청와대나 또 서울시나 또 이렇게 민주당에서 서로 입을 맞춘 듯이 이렇게 피해 호소인이라는 이 신조어를 만들어내는 거는 가히 국민들한테 그렇게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이 그 소위 권력형 성범죄를 당한 사람들 입장에 여성들 입장에서는 그 큰 권력 앞에서 얼마나 작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4년을 모질게 견디면서 수없이 호소를 해도 뭐 어떤 반응도 없었고 오히려 본인이 뭐 참아라 이런 소리나 듣고 이런 사람 용기를 내서 한 겁니다. 이런 피해자를 지금 피해자 중심주의 그러면서 그 단어조차도 한번 피해자라고 못 쓰는 굉장히 저는 위선적인 태도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뭐 여성 중심 그다음에 공천에서 어떻다 저떻다 말씀을 하시는데 시청자들께서 저는 굉장히 헛웃음을 치실 것 같아요. 지금 뭐 예. 너무 부끄러운 일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소위 안희정 충남지사 성폭행이었습니다. 오고돈 예. 성추행이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박원순 시장의 극단적 선택까지 정말 이 낯이 뜨겁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여든 야든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고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지금 성추행 사건이 민주당에서 일어나는데 그게 공천 때도 걸러지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서는 적어도 민주당이 공적으로 어떤 여성을 위한 당이란 말은 잠시 좀 저는 멈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당에서 진실 규명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거는 여야가 같이 국정조사라도 꾸려서 정말 한번 국회에서 진실을 규명해보고 다시는 안희정, 오거돈 또 박원순 전 시장 같은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회에서 책임지고 이번에는 정말 법제도도 좀 만들고 정말 실제적으로 이게 실행될 수 있도록 아주 엄한 처벌 규정도 만들고 그랬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예. 우리 네. 김정재 의원님께서 아주 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최근 몇 년 사이에 있었던 일련의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로 국민들께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잘못한 것입니다. 예.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김정재 의원님께서 이렇게 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듯이 그러나 민주당이 그동안 지난 수십 년 동안 가져왔던 민주당의 전통, 민주당의 가치라는 것은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끊임없이 여성들의 사회 진출, 여성들의 한 인간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성들의 권리를 확장해왔던 것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민주당이 역사적으로 추진해왔던 가치이자 또 상당 부분 실현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까지 이렇게 이제 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 가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참에 여야를 막론하고 이것은 두 번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미래통합당이 이제 7월 법안 국회 이제 등원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그야말로 이게 내로남불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진영 간의 어떤 대결 구도 속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예. 저도 이제 두 딸아이의 아버지인데 예. 정말로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머리를 맞대서 정말로 이거는 입법적 성과를 반드시 낼 수 있는 그런 역사적 계기로 저희들이 삼는 것도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이렇게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전재수 대로 의원님께서 뭐 독하게 말한다고 그러는데요. 네. 두 딸을 가진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가 대신해서 목소리를 좀 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독한 건 아니고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국민의 목소리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굉장히 뭐 지금 그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하고 진정성 있게 대한다고 그러는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박원순 시장을 미화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내뱉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 서울시 부시장을 지낸 그 윤준병 현 의원께서는 박원순 시장이 죽음은
제2차 가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 SNS로 한 네네, 말이죠. 그렇죠. 예. 미투 처리에 모범을, 전범을 보여줬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 기자회견을 꼭 오늘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렸습니다. 특히나 청와대에서는 이전에 이런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엄정히 처벌해라는 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별 할 말이 없다. 이런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바로 진상규명 제대로 해라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국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 차원에서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 서울시가 하라라고 이렇게 미루기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두 분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진상규명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고 진상규명의 주체 그리고 방법이 중요할 것 같아서 이 이야기만 하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서울시가 직접 대응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 참여하는 민관 합동조사단 꾸리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서울시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2차 가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2차 가해가 확인될 경우 징계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부서장도 문책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여성단체, 인권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습니다. 조사단의 구성과 운영 방식, 일정 등에 대해서는 여성단체 등과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의원께 먼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김정재 의원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게 서울시가 당사자인데 조사할 수 있겠냐. 국회에서 충분히 조사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발생한 곳에서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부족하다면 예. 국회 차원에 여러 가지 진상조사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박원순 시장께서는 세상에 계시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여러 문제들은 이것은 덮을 이유도 없습니다. 덮여져서도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진상규명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일단은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고 서울시가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발표를 했으니까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국가인권위원회든 또는 당 차원의 진상조사든 또는 이미 고소고발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 수사도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조사 방법의 어떤 이견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문제는 당리당략이나 네. 때로는 진영 간 프레임 전쟁 또는 내로남불식으로 접근할 문제는 절대 아니다. 우리가 정말로 지혜를 모아서 머리를 맞대서 그야말로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는 하나의 역사적 계기로 우리가 삼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족하다면은 뭐 네. 경찰, 검찰 조사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답변이 됐을까요? 지금 안 그래도 뭐 이부를 자꾸 걱정하시는데 저는 네. 걱정에 공감합니다. 정쟁하지 말자, 프레임 만들지 말자 이러는데 프레임 만드는 달인 그 민주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참 감사합니다. 뭐 친일 반일, 친미 반미, 예. 그다음에 뭐든지 프레임을 만들어내죠. 적폐 청산 프레임. 그다음 조국 대전을 했을 때도 프레임 만드는데 달인이세요. 그러니까 저희 그 미래통합당이 그 부분이 부족해서 늘 어떻게 생각하면 참 배우고 싶으나 근본적으로 그게 안 되는 당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 민주당이 이런 프레임 전쟁을 하지 않고 진정 국민의 대다수가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저희가 한번 진정성 있게 이렇게 예. 보듬었으면 좋겠죠. 살펴보고 보듬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당 입장하고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당에서는 지금 진상 규명하기가 어렵다. 서울시가 해라 그러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제대로 할 수 있었다면 지금 현재 그 성폭력 매뉴얼이 서울에 있습니다. 그런데 매뉴얼에 따라서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최종 결정자는 서울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서울시장이
폭행, 성추행을 했을 경우에는 누가 거기에 그 피해를 신고를 제대로 해도 어떻게 이게 처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뭐 다들 그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지금 규명돼야 될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어떻게 해서 그 고소 사실이 박 시장에게 지금 전달되었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는 이 피해자가 여러 차례 그 성추행 사실을 알렸습니다.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묵살이 됐죠. 그래서 이 묵살한 기관이 바로 서울시고 특히나 그 6층에 같이 비서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 6층은 이미 알려져 있지만 박 시장의 정무라인이 다들 6층에 포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6층 사람들, 그래서 그 비서진들이 모두 그 옛날에 그 야권이나 민주당이나 또는 그 사회단체 출신들로 거기가 포진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아마 박 시장을 굉장히 어모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 피해자께서 호소를 했지만 그 호소가 이분들한테는 그냥 막아야 될 대상이었지 결코 들어야 될 대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에 맡기는 건 온당치 않다. 이거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해야 되고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핸드폰 받은 거 디지털 포렌식 하면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고소한 그 사실 내용들, 소위 말하면 그 사진을 보냈다라는 속옷 입은 사진을 보냈다 등등등등이 지금 많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데요. 이것들이 핸드폰 포렌식을 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피해자도 이미 경찰에 그런 증거들을 다 제출을 했다고 하니 검찰에서 작정하고 제대로 진실 규명만 한다면 저는 모든 그 진상을 밝힐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김정재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좀 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프레임 짜기의 달인인 민주당 뭐 고맙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독하게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미 21대 국회가 시작된 지 꽤 지났습니다. 예. 미래통합당이 아직도 동원을 합의는 했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동원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20대 국회에 청산해야 될 과거에 얽매여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인간의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라는 피해자 중심주의 철저하게 저희들이 원칙을 삼아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일을 이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당리당략이라든지 정치 공세의 소재로 쓰인다든지 이러지 말고 우리가 그야말로 우리 사회가 여성 문제와 관련해서 여성이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일보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의 역사적 계기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저런 네. 말씀은 박원순 시장이 생전에 늘 하셨던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늘 듣고 저도 서울시 의원 출신이지만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런 만큼 이번 사건에 대한 충격이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큽니다. 예. 그 본인이 재임 시절에 그 특히 안희정 그 사건 또 오거돈 사건을 보면서도 계속 성추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피해자 주장에 의하면 상상만 해도 이해도 안 되고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리고 지금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들, 여성의 인권, 그다음에 피해자 중심주의 이런 것들은 실천이 담보되지 않는 한 다들 허공했던 말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저는 이런 거 절대 정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말에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또 사족을 달자면 그 등원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사실 의원들이 새벽부터 밤까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합니다. 다만 이번에 176석을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또 예. 야당 몫인 법사위원장까지 뺏어갔으니 몸통까지 다 가져갔으니 저희 당이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등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개원식이 아마 내일 진행될 텐데요. 네. 이제 여야 의원들은 역시 상임위를 열어서 열심히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또 바른 정책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의 일이라고 보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또 현안이 있으니까 이번에 그 피해자 진상 규명은 우리 국회에서 상임위에서도 청문회를 통해서 하기를 바랍니다. 네, 어쨌든 늦었지만 내일 개원식 여니까요. 이제 열심히 일하는 여야의 모습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그리고 미래통합당 김정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